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생각보다 이런 가정 유형이 많은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전업 투자를 하는 남편들과 밖에서 외벌이로 이제 오히려 돈을 벌어오는 아내들, 그리고 딱히 전업 투자를 한다고 해도 퇴직금이나 뭐 모아놓은 돈을 지키기보다는 다 써버리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이런 가정이 있고, 엄마가 일을 나가고 아빠는 집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전업 투자하는 남편과 전업 투자를 하는 남편의 가정은 단순히 뭔가 이런 개인의 선택이나 게으름의 문제로 치부를 할 수만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이 복합적인 구조와 문화적인 배경을 반영합니다. 전업 투자라고 하면 이 공식적인 노동을 포기하고 주식이나 가상자산이나 파생상품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행위이고, 직장 생활에서의 정신적 제약을 탈피하고 이제 파이어를 실현하거나 시간적인 자유를 확보를 위해서 이런 목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규 수입원을 포기한 채 이제 불확실한 수익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인 위험을 안고 있잖아요. 이러한 선택은 왜 일부 남편들에게 현실화 되는가를 살펴본다면, 사실 먼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맞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든 것이죠. 계속 이제 위에서 내려 찍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중간 관리인 40대나 이제 이런 분들이 정말 이제 번아웃이 오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만하고, 그리고 이제 권고사직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전업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과거에 사실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의 이 안정적인 고용 구조가 점점 축소되기도 하고,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노동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렇게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비중이 줄어들었고, 이게 개인에게 정규직보다는 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쪽이 나은 전략일 수 있다라는 심리를 심어줍니다. 동시에 노동 만족도 저하 역시 중요한 요인인데, 현대 직장인들은 급여뿐만 아니라 업무의 의미를 찾고 삶의 균형이나 조직의 문화 등 다양한 요소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직장 내 불만족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탈출 욕구로 이어져서 전업 투자를 선택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는 거죠. 또 여기에 투자 문화의 확산도 큰 역할을 하는데,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 파생 상품이나 이런 ETF 같은 다양한 투자 수단의 등장과 인터넷이나 유튜브 기반의 정보 접근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성공 사례와 이런 과도한 홍보가 투자만으로도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다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만들었고, 충분한 금융 지식이나 위험 관리 없이 투자에 뛰어들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이거나 경제적 배경 속에서 전업 투자를 하는 남편은 안정적인 소득이 없고 투자 수익만으로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데, 실패 확률이 사실 굉장히 높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가 있죠.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전업 투자 남편이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아내가 외벌이로 가정을 유지하는 구조가 꽤 많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족 내 역할 역전과 심리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이 결혼 생활의 긴장감이 매우 팽팽해지는 이런 심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가정 구조가 단순한 경제적인 결정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불안과 주거비의 부담과 투자 문화가 확산되고 금융교육의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린 결과죠. 사회적인 비난이나 무책임이라는 평가가 문제의 핵심을 은폐할 위험도 있어요. 따라서 개인의 판단을 넘어서 이 정책적이거나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고, 맞춤형 금융교육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게 필요하고, 가정경제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그리고 투자 리스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뭔가 비로소 전업투자 남편이 가정의 위험성을 완화시키고 가족 단위의 경제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겠죠. 결국에 전업투자 남편 가정의 증가는 단순히 뭔가 이런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 사회의 노동, 경제 구조, 투자 문화, 이런 금융정보 환경, 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얽혀 만들어진 현상인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않은 채 비난만 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경제적인 독립과 투자 성공이라는 뭔가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 내의 이 긴장감, 사회적인 낙인. 저 집은 이제 남편이 전업 투자를 하면서 돈을 말아먹고 아내가 외벌이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 뭐 이런 이 사회적인 낙인이 있겠죠. 그리고 재정적인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개입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인식의 어떤 전환과 금융 심리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은 내가 어떤 선택을 주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조적인 조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전업투자 남편 가정 사례는 이러한 이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가정의 위험성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었어요.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사회적 측면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의 정규 수입은 매월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서 퇴직금이나 연금이나 제도적 보호와 사회적인 안정망 일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이 전업투자라는 게 수익이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냥 월에 픽스드된 이 월급, 인컴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급등락이 심하고 손실이 발생 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뭐 어떤 달은 돈을 벌어서 가정의 어떤 생활비를 낼 수 있는 돈이 마련이 되지만 어떤 달은 마이너스로 원금이 없어지고 그때 생활비를 내면 또 원금에서 좀 생활비를 충당해서 썼을 때 더 손실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아내가 밖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 생활비를 충당하고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큰 돈들은 남편이 전업 투자를 하면서 돈을 굴리는 것인데 사실 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냥 장기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은 이제 하루에도 수십 번 뭐 이제 계속 결정을 하고 사고팔고를 반복해야 하는데 그게 내가 아무리 잘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하더라도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로스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밖에 나가서 전에 그 회사에서 일은 못 하더라도 단시간 근로라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내가 뭘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시장 상황에서 이제 결정되는 그런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사회적인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이 정규 소득을 포기하고 투자에 올인을 한다면 이 가계 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실제 연구와 통계에서도 개인 투자자의 중장기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거의 못 이깁니다. 그렇게 밑도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전업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뭔가 정규 시장보다도 파생 상품이나 이런 가상자산 등 뭐 선물 같은 변동성이 큰 투자에서 이렇게 홀짝을 맞추는 뭔가 바카라 같은 그런 도박 개념의 투자를 하는 게 많은데 이런 손실을 보는 비중이 훨씬 높아져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계 운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게 곧 가족 경제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거잖아요. 남편이 투자 손실을 누적하고 이걸 은폐하고 은밀히 그냥 아내에게 말을 안 하고 그냥 표정에서 다 드러나죠. 근데 아내가 유일한 이 정규 수입 담당자가 되는 구조에서 아내는 밖에 나가서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굉장한 좀 심리적인 부담과 이게 점점 이제 가정의 어떤 그 이혼까지도 야기하는 그런 문제로 발전됩니다. 결국에 비상금이 고갈되고 생활비 부담이 더 증가돼서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겠죠. 또 자녀 교육비, 또 주거비 감당이 어려워지고 노후 준비가 불확실해지는 이 중장기적 리스크가 증폭되는데 더 나아가서 경제적 불안정은 심리적인 부담으로 연결이 되고 전업투자 남편은 성취감의 상실과 자존감의 하락을 경험하고 아내는 책임 있는 가장으로서의 부담과 생계 스트레스를 떠안게 되죠. 이러한 상호작용은 가정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가족 관계의 긴장을 유발하고 단순한 역할 분담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으로 그냥 압박을 받으면 감정적인 상호작용까지 포함하는 이런 문제로 전개되죠. 또한 전업투자 가정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 성역할 모델을 극적으로 뒤집어버리는 사례잖아요. 또 과거에 남편이 주요 경제활동자이고 아내가 가사, 육아를 담당하면서 가계 수입이 남편 소득 중심이었던 구조가 뭔가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이 불확실한 투자 활동에 전념하고 아내가 가정 밖 노동으로 소득을 책임지는 형태로 재구성됐을 때 이게 가족 내 역할 기대나 책임 분담, 감정적 상호작용의 충돌을 야기시키죠. 동시에 전업 투자가 노동인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제도 존재를 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인 기여나 경제적인 보상이나 안정적 참여와 결부되지만 전업 투자는 불확실한 개인적 활동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과 고용 구조에 기여할 가능성이 거의 낮죠. 이러한 구조가 노동 가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와 경제적인 질서를 흔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내가 개인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생각이라면 그것도 동의는 합니다. 따라서 전업투자 남편, 가정 문제는 개인의 선택의 실패로 단순화할 수만은 없고 이렇게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금융교육 및 정보 부족과 투자 문화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 또 가정 내 역할 기대의 변동, 사회적인 안전망이 부재되는 여러 구조적인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이해를 해야죠. 정책적이거나 사회적 대응 없이 이러한 가정의 경제적 취약성과 심리적인 부담과 가족 갈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금융 리스크 관리, 맞춤형 재취업 및 소득 보조,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접근이 병행이 되고 문제 완화의 사회적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가 있겠죠. 결국에 실제 통계상 많은 개인 투자자가 그냥 장기적으로 낮은 수익률이나 손실을 보는 현실이 간과된다면 이러한 환경에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투자로 수익을 내지 못했을 때 이런 모든 역할이 경제적 책임이 아내에게 전가되고 아내는 이 외부 노동과 가사자녀 교육 등을 뭔가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과중한 역할을 또 함께 되면서 이 과정에서 가족 내 의사결정이 책임 배분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겠죠. 남편은 투자 손실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무력감을 경험하고 아내는 생계 부담으로 이런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게 되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갈등과 정서적 갈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되고 자녀에게까지 심리적인 부담이 전가가 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이런 고쳐져야 할 생각보다 이런 가정 유형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